그래도 저희 정상적인 방송이 가능할 수 있게 늘 함께해 주시는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그만 좀 하세요. 민원 너무 들어와요. 민원이? 아저씨 둘이서 그냥 뭐 누가 잘생겼는데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우리끼리 순위 정해봐야 뭐 저 3등, 뭐 정프로님하고 이주호 기자하고 1, 2등 얘기하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 그런가요? 네, 너무 저희 우물 안에서만 좀 놀았군요. 네. 너무 깊은 우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깊은 우물로 미국 증시가 빠졌습니다. 다우존스 0.41% 하락했고요. 나스닥 좀 많이 빠졌습니다. 1.53%. S&P 500은 0.93% 하락했는데요. 사실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주말 사이의 뉴스가 아니라 좀 전에 나왔던 새벽 5시에 뭐 나왔던 이런 뉴스들 지금 그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슈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전에도 우리가 이제 관련한 얘기를 하다가 이거 유가가 별로 안 빠지더라. 네. 아, 유가가 너무 안 오르더라.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오늘 유가는 3%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락히드 마틴이라든지 그 RTX 아이언돔 만드는 RTX 같은 경우도 거의 3% 내외로 좀 상승을 했고요. 엑슨모빌 같은 석유가스 업체들 주가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란 공격 소식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기로 하고 그 고용 지표가 나왔었는데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구인 건수는 804만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전월보다는 30만 건 증가한 수치고 시장 예상치보다도 한 40만 건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구인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는 뭐 그 사람을 많이 구한다는 얘기고 채용 관련해서는 채용은 오히려 좀 감소를 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퇴직도 그 직전월보다 30만 건 이상 줄었는데,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뭐 이렇게 안심할 정도로 좋은 상황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또 좋게 해석을 하면은 그래서 금리 내리지 않았냐. 이렇게 또 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미국 경제 공고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미국 경기가 공고하다라는 게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움직이는 그 졸지 보고서가 좀 주말 사이 쉬는 사이에 좀 나왔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뉴스는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의 탄도미사일 관련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와 이게 180발의 탄도미사일을 이란이 이스라엘에다가 쐈습니다. 이게 그 이전에도 한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습을 한 적이 있었는데 5개월 만에 다시 쐈어요. 이란이 직접 이스라엘 본토에? 본토에. 예, 그래가지고 이 왜 쐈냐라고 했을 때 그 하마스의 수장 이스마일 하니엘 여기가 이제 이란을 방문했다가 암살을 좀 당했었고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 이번에 그 벙커버스터 100발 쏴가지고 이제 헤즈볼라 수장 죽인 거 이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일단 그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꽤 탄탄하긴 탄탄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 발표한 거는 미사일의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란 목표물의 90%를 명중했으면 180발을 쐈으니까 거의 그 지역이 초토화가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특별히 직접 타격을 입은 곳은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없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파편이라든지 아니면 방공망으로 피하다가 다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상 정도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 이란 쪽에서는 거기 뭐 그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 발표한 거는 뭐 공군력에 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은 7월 말에 하니에가 자국에서 암살당한 뒤에 계속적으로 강력한 보복을 얘기를 해왔었어요. 근데 그게 좀 한 2달여 정도가 좀 미뤄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에 그러니까 이 뉴스가 지금 굉장히 커서 약간 묻힌 측면이 있는데 이거보다 한 대여섯 시간 전에 이스라엘이 그 레바논에 지상 군사 작전을 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벙커버스터로 이제 공습을 하고서
지상군으로 밀고 들어가는 작전을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12시, 1시 이때쯤에 이거 밀고 들어간 게 먼저 있었고 네. 그리고서 이란이 여기에 한 4, 5시쯤에 이제 공습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뉴스로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군사작전, 지상작전 개시한 것도 엄청 큰 뉴스인데 그렇죠. 이 뉴스에 이어서 이란이 180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 두 사건 모두 엄청나게 큰 사건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까지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제 군의 수석 대변인은 미사일 상당수가 요격이 됐지만 중부와 남부에 일부 타격이 있었다. 이번 미사일 발사에 후과가 따를 것이다. 우리는 보복 계획이 있고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 행동하겠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네. 그 X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이란은 영내 평화 안보를 위해 시오니스트 정권의 침략에 단호하게 대응했다. 시오니스트 정권이라는 거는 이제 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죠. 의미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군의 성명은 이스라엘 군의 성명입니다. 네. 이게 뭐 아까 얘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공군 전투 능력 이게 전투기 몇 개 망가졌냐라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인데 이거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네. 로이터에서 제목만 쓴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의 추가 보복 도발이 없으면 여기서 행동을 끝내겠다. 기사, 그러니까 헤드라인만 있었다고요? 예,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의 어떤 출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추가로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 이란은 자기가 180발 쏘고서 여기까지만 하겠다. 네. 근데 이전에 드론 때도 좀 그러긴 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추가로 안 하면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네. 여기를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큰 실수를 저질렀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그 비웃으셨던 정프로님의 네. 논평을 한 말씀. 아니 저는 이제 이란이 만약에 그 전쟁의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이번 공격의 명분이 하마스 공격 그 다음에 헤즈볼라 공격에 네. 대한 이스라엘의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만약 이란이 했다면 예. 그럼 이란은 지금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자신들의 패밀리로 완벽하게 공인하는 그런 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면 이란이 스스로 좀 약간 좀 자충수를 잘못 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적당한 수준의 선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하마스를 공격했다고 하면 뭐 하마스에 있는 이스라엘군을 공격한다든지 이거는 이제 그래도 좀 말이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했으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바로 본토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그냥 하마스나 헤즈볼라는 어찌 보면 국제적으로 볼 때는 좀 뭐 무장단체나 이렇게 이제 분류가 좀 될 수도 있을 텐데 예. 그들을 모두 그냥 이란이 직접적으로 마치 자국 군인들인 것처럼 보호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좀 오히려 이란이 좀 불리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복잡한 것 같아요. 지금 정프로님 말씀대로 네.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그냥 아예 같은 네. 저기로 봐야 되냐. 같은 편인 거는 이제 저항의 축의 어떤 네. 측면에서 보면은 같은 편인 건 누구나 다 알죠. 네. 그리고 이제 하마스의 수장을 공격한 거를 이제 자국을 공격한 걸로 봐야 되냐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란 안에서 암살을 당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 군이 공격을 해가지고 죽인 네. 꼴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격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문제는 이게 그냥 뭐 한두 마디 얘기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전쟁이나 어떤 싸움이라는 게 이렇게 하다못해 그 개인들끼리 싸우더라도
싸우다 보면은 처음에 왜 싸웠는지 대부분 잊어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 너 말을 왜 그따위로 하냐, 너 몇 년생이냐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은 몇 년생이냐. 몇 년생인데 왜 반말이야 그러면 이걸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우리로서는 양상을 지켜보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네. 이 뉴스는 워낙 이번에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것 같아서 좀 네. 첫 번째 뉴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이제 그 9월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그 반도체의 겨울 이야기 나오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거의 52주 신저가로만 내려와 있고 네.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그런지 수출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입니까? 아니다. 뭔 소리 하는 거냐. 뭐야? 네. 라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1일에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87억 7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9월에 비해서 7.5% 증가한 수치고요. 12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입을 뺀 거죠. 네. 66억 6천만 달러로 16개월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반도체 수출액은 136억 2천만 달러. 네. 증감률은 전년 동월 대비 37% 늘었습니다. 와. 역대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제 우리가 체감을 잘 못하는데 역대 1위예요? 역대 1위. 아, 2018년 뭐 이럴 때보다 더 그 슈퍼사이클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출액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상 최고 이익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주식을 봐서 그런데 네. 그러니까 주식은 자꾸 돌고 돌아 제자리의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기업의 어떤 실적은 우상향하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반도체 실적 같은 경우도 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이래 제일 높은 네.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피크 아니냐 싶으시겠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54억 8천만 달러 해가지고 역대 순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 컴퓨터 같은 경우도 2위인데 컴퓨터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SSD라든지 이런 그 부품들을 모은 거를 컴퓨터로 분류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역대 2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한 수치로 따지면은 역대로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램의 DDR4 8기가비트 기준으로 해서 고정가는 전년 대비해서 31%가 올랐고요. 낸드 128기가비트 고정가도 14% 상승을 해서 반도체의 그 양과 그 가격 네. 모두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조업 일수가 하루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팔려서 여기서 좀 역대급 실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볼까요? 지역별로? 네. 지역별로 보더라도 미국 역대 증감률 순위 1위고요. EU도 1위입니다. 증감률 1위? 아니면 수출액. 수출액? 네, 수출액 수출액 기준. 1위. 예, 네. 예. 그러니까 증감률은 3.4% 늘어난 거고 역대 순위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EU 같은 경우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역대 아세안. 이후에 파는 거를 쭉 더해봐도 하여튼 지금이 최고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석유 제품 같은 베트남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아세안에서도 이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베트남의 유영국 작가님 오셔가지고 잠깐 네. 만나서 인터뷰 좀 했었는데 그 베트남은 심지어 그 자국 관광객 1위가 한국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한국은 일본 관광객도 1위잖아요. 네네. 일본 관광도 1위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 진짜 여기저기 많이 다니죠. 그 인구는 뭐 얼마 안 되는데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게 불과 한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수출이 우리나라 최대치를 그러니까 미국 수출이 중국을 앞섰었는데 다시 중국이 앞섰네요. 네, 중국 수출도 지금 116억 9천만 달러로 수출국 지역 1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네. 그래서 6.3%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중국 수출은 중국 수출 관련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중국 수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수출의 30-40% 정도는 중국이에요. 이게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까지 합치면은 그렇게 네.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중국 수출, 그러니까 두 가지네. 중국과 반도체,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보시면은 네. 지금 맥쿼리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원래 12만 5천 원이었는데 6만 4천 원으로 깎았습니다. 반토막이요? 예. 네. 그리고 이번에 그 투자 의견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이게
결국 이제 맥커리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가 메모리 다운 사이클로 진입하면서 수익성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삼성전자가 디램 1위 공급 업체 타이틀을 잃을 수 있다. 그러니까 디램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그 엔비디아 납품 늦어지고 상승 모멘텀 약해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삼성전자가 패할까봐 우려가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HBM 매출 기준으로 보면 2026년 기준으로 맥커리가 추산한 겁니다. 네. 130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SK 하이닉스는 300억 달러가 될 거다. 네. 반도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26년 기준으로. 네. 그리고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맥커리는 우리가 오랫동안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 부정적이었다. 안타깝게도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향후 주가를 뭘로 네. 계산을 했냐? 그랬더니 주가 순자산 배분 PBR 기준 한 배를 얘기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PBR 기준 한 배라는 거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네. 주로 사용하는 지표가 PBR을 가지고 많이 해요. 네. 네. 그래서 메모리 업사이클에는 2배, 메모리 다운사이클에는 1배 정도로 보통 예상을 합니다. 전망을 해요. 네. 그래갖고 예전에 제가 뭐 삼성전자 업사이클 되면은 뭐 8만 원, 9만 원까지는 갑니다. 근데 대부분 그게 한 그 PBR 2배에서 조금 밑으로 낮추면은 그 정도 그쯤 가격이요? 돼요. 네. 그러니까 대충 업사이클 되면은 2배 가는 거고 여기 2배 근처까지 가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뭐 파운드리가 됐든 뭐 HBM이 됐든 이게 뭐 추가적인 모멘텀이 네. 있으면 거기다가 조금 더 프리미엄을 해주는 그런 정도로 목표 주가를 보통 설정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른바 삼성전자의 락바텀이라고 불리는 주가가 계속 폭락하게 되면은 네. 최소한 여기서는 지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PBR 한 배입니다. 근데 지금 PBR 한 배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디램의 그 삼성전자의 1위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배, 두 배 정도 하면은 맞았는데 이제는 그 위상을 잃을 수가 있으니 한 배라고 하는 것도 안 맞을 가능성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지금이 이렇게 업턴이잖아요. 네. 근데 이미 업턴인데도 PBR 그냥 한 배로? PBR 한 배로 그냥 넣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다운턴에 대한 전망도 이제 들어간 거고 네. 들어간 것에 비해서 좀 빨리 제시를 한 측면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모건 스탠리 거 관련해 얘기 드릴 때도 네. 네. 뭐 이렇게 뭐 한여름부터 겨울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 네. 오긴 오겠지. 네. 오긴 올 건데 이게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인디언들 기우제 지내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네. 거예요. 네. 근데 그거에 반해서 그 지금은 온도를 조금 달리 보셔야 될 거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 비공개 자료 중에 하나를 본 게 있는데 네. 그게 그 창신 메모리가 네. 좀 업체들한테 자기네 구매 네. 업체들한테 보낸 레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뭐 이렇게 로드맵 네. 같은 건데 거의 다라고 표현하기도 머쓱할 정도로 따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가시 공정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미 다 따라와서 네. 거의 내년 초부터는 들어갈 네. 수 있을 정도로 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게 디램 뭐 이런 거? 디램. 그러니까 오히려 낸드가 빨리 따라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디램 쪽이 지금 훨씬 더 빠르게 따라온 걸로들 네. 분석을 좀 하고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아하. 요새 뭐 디램이 재고가 있네 없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이건 디램 재고의 문제가 아닌 걸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설사 재고가 그러니까 추가로 더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삼성에서 구매를 할 것인가는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네네네. 그나마 이게 지금 외국계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하이닉스에 비해서도 꺾긴 꺾었지만 온도 차가 좀 있어요. 네. 하이닉스는 미국 향이 많고 HBM이 네. 좀 그렇죠. 많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거기에 상대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첨단 HBM 밀리는 것까지는 그냥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 그거를 지탱해줘야 되는 락바텀이 레가시란 네. 말이에요. 그리고 이 레가시 반도체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중국인데 네네네. 여기서 그 시장 점유율을 뺏기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제일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겨울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문제가 아니다. 날씨가 추워서 감기가 걸리는 게 아니고 네. 몸이 약해지면 여름에도 감기에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국이 막 시끄럽게 막 뭐 반도체 골기 저는 이때는 별로 걱정 안 했거든요. 근데 예. 워낙
최근에 조용하게 따라잡는 것 같더라고. 이럴 때가 사실 더 걱정되는 건데. 네. 참고로 아까 뭐 조금 수치에 대한 이야기 추가로 좀 드리자면 역대 최고라는 거는 이제 9월 기준, 그죠? 네, 9월 기준 역대 최고라는 거. 예, 그렇죠. 예, 월 기준입니다. 네. 예, 그 계절성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이 통계 지표는 월 그렇죠.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혹시 뭐 모든 월 기준에서 다 이 역대 1위라는 건 아니고 아, 예, 예. 9월 기준이라는 거 예, 예, 다시 예. 한번 좀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예, 세 번째 뉴스는 이게 고려아연 얘기가 진짜 그 역대급 공개 매수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전략을 다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전에 영풍정밀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영풍정밀이 그 고려아연의 지분 1.85%를 가지고 있는 네.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가 예전에 한번 그 차트 같이 보시면 이게 9,000원이었거든요. 네. 그 고려아연 주식 1.85%면 시가총액이 거의 한 그 지분 가치만 해도 한 그 시가총액보다 더 비싼 네. 그런 회사였는데 이거를 그 25,000원에 공개 매수가 2만 원 걸고 2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그 고려아연에서 3만 원에 그 사겠다 역공개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풍정밀 그 원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9,000원에 갖고 계시던 게 공개 매수만 돼도 3만 원입니다. 아, 그래요. 워낙 저평가가 심한 기업죠. 네. 그러니까 좋겠다. 고려아연 주식 1.85%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주식 가치만큼도 시가총액이 안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MBK 쪽에서는 주문 다 산다고 얘기를 네. 했었고 이제 고려아연 쪽에서는 발행 주식 수의 한 25% 정도 해당하는 주식만 사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3만 원에 팔 수는 있는데 네. 다 팔지는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막 100주를 갖고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3만 원에 다 팔겠습니다. 당연히 25,000원보다 3만 원이 나니까. 네, 네. 했는데 제 걸 다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분비례해서 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다 들어와가지고 예. 한 10주 중에 7주만 살게요 그러면은 자기 주식 비율에서 70%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공모 때처럼. 예,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쨌든 영풍 뭐 MBK나 이런 데들도 자기네 필요한 만큼만 사겠지 뭐, 그죠? 아니요, MBK는 다 삽니다. MBK는 다 사고 그러면 고려아연은 가격은 높게 써긴 했는데 예, 다 예. 살 필요는 없는 거고.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야 MBK한테 안전하게 25,000원에 다 팔까? 아니면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한 반이라도 3만 원에 팔리길 기대해볼까? 요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더해서 예. 더 해야 돼요? 이게 끝나면 얼마로 내려갈 것인가. 9,000원 정도까지 내려. 근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거래되는 거 자기 갖고 있는 거죠. 그 선택해서 팔 수도 있어요? 나는 MBK, 나는 고려아연. 그렇죠. 어느 공개 매수에 응할 것인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은 주식이 3만 원이나 2만 5천 원에서 이제 9천 원으로 내려갈 걸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네. 거고. 그러면은 이게 어디다 팔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내가 거고. 공개매수 4만 원에 걸어버릴까? 왜요? 네? 거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요? 사셔야 돼요. 내가? 예. 아니 걸고 저기 그 4만 원에 주식 사가지고 9천 원 되는 거 그냥 보시려고요? 아니 사서 MBK 파는 거죠. 안 살라나? MBK나 내가 이제 잔뜩 사갖고 예. MBK나 저 고려아연 둘 중에 하나에 내가 팔겠다. 얘네 3만 원에 샀는데 왜 정프로님 3만 원 거를 4만 원 거를 왜? 얘네한테 안 팔겠지. 사람들이 저한테 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이 사람들한테 또 효부치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시간 낭비 또 했네 아침에.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제일 재밌는 이거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면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이거는 아직 공개되는 아닙니다. 네. 그 자사주를 80만 원에 매입을 하는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고려아연이 네. 자사주 자기 돈으로 네. 자기 주식을 80만 원에 사는 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고려아연이 원래 한 55만 원 정도 하던 네. 게 65만 원에서 지금 75만 원까지 네. 공개 네. 매수 가격이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자기 주식을 80만 원에 사겠다. 소각을 전제하면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왜 이런 안이 나오냐면은 공개 매수 마감일이 10월 4일입니다. 네. 원래 뒤에 있는데 휴일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자사주를 그 공개 매수 기간에 자사주를 매입하면은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게 오늘 나올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공개 매수하는데 내가 내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네. 이거를 그러면 방해하는 거지. 방해하는 게 그렇죠. 되니까. 네. 근데 그게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MBK가 가처분을 걸어놓은 게 오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은 못 삽니다. 네. 그러니까 못 살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10월 4일 이후에 내가 80만 원의 자사주 매입을 할게. 그러면 안 팔겠지. 그러면 이거를 주가가 75만 원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네. 75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MBK의 공개 매수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지 않더라도 그렇죠. 야, 이거 진짜 별 전략이 다 나오네. 그죠. 이게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 발표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야, 이거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흥미진진하시겠네. 정말 흥미진진하죠. 예. 그리고 지금 거래일이 오늘이랑 금요일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이번 주까지 해야 돼. 그렇죠. 야, 갖고 계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부러운 분들 얼마나 계시나 한번 보게. 부러운 분들. 와. 자, 제 이거- 지인 중에 2명이나 일주일 전에 팔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공개 매수 일주일 전. 아, 55만 원대. 아이고야. 그것도 가만 조금 이제 올랐다고 생각해서 한번 파신 걸 텐데. 제가 듣기로는 한 1,500만 원 정도 넣어서 10만 원 벌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유, 그래도 뭐 손절 아닌 게 어딥니까? 야, 그 지금 이제 75만 원 선까지 이제 거기까지 이제 거의 무리 없이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영풍에서 만약에 80만 원 자사주 매입 요거 이제 발표 내지는 이제 소문이 이렇게 쭉 나오면 어쩌면 75만 원 공개 매수에도 잘 응하지 않을 사람들이 꽤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재밌는 시나리오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서 시간 많이 됐네. 저기서 75만 원 아래로 돼가지고 공개 매수를 하게 되면 MBK도 주식을 사야 되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위로 그냥 뚫리잖아요. 그러면 만약 공개 매수를 안 하게 되면 MBK는 돈을 안 썼죠. 공개 매수를 못 했으니까. 네. 그러면 고려아연도 이제 자사주 정도를 산 거니까 돈을 많이 안 썼죠.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위로 밑으로 안 가가지고 고려아연 입장에서도 진짜 주식을 사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공개 네. 매수로. 네. 그러면은 자기 돈으로 안 될 겁니다. 뭐 베인이라든지 KK라든지 뭐 이렇게 좀 네. 얘기 나오는데도 돈 구해가지고 그 주식 엄청나게 사줘야 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게 만약에 그 75만 원 언더에서 주가가 형성이 돼갖고 공개 매수가 실패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양쪽 모두 돈 안 쓰고 끝납니다. 그 중간에 판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이득 보고 그리고 주가는 원래대로 다시 되고. 원래 다시 되고 원상. 근데 만약에 양쪽 다 공개 매수 진짜 주식을 산다. 네. 그러면 돈 엄청 들어갑니다. 네. 자,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흥미진진하게 이번 주 안에 거의 뭐 결론 나겠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안 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배임 관련해 갖고 소송도 계속 할 거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시세 조종이냐 아니냐를 가지고도 또 법적 논쟁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네네네. 근데 공개 매수는 10월 원래 6일까지인데 이틀 전에 하고 되긴 하겠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건이기 때문에 이거 다 법적으로 소송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기업이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관심이 좀 집중되면 본업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은 안 미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 외적인 거에 이렇게 막 집중되고 관심 받고 뭐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 본업은 조금 완전 난장판이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은. 회사가 막 흔들흔들하는데 거기서 직원들이 뭐 일을 제대로 할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까? 예. 맞아요. 일단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힘들게 돈 버는 거 가지고 미래에 대해 투자하고 막 그래야 될 네. 돈을 대주주 지분 높인다고. 높이고 해서 영풍도 그렇고 고려아연도 그렇고 막 그런 데 돈 쓰고 있으면 제대로 돌아가질 않죠. 네. 에휴, 하여튼 뭐 요 상황이 일단락은 이번 주에 좀 될 것 같기는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진다면 뭐 좀 추후로도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법적인 문제들이 아마 그 더 계속 뒤로는 있습니다. 좀 남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뉴스 3은 요 정도로 정리하고 뭐 많은 분들이 또 오늘 광고 뭘까 이렇게 뭐 기다리고 계신데 광고 천재. 예, 그렇게는 아니죠. 자, 권순희 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혹시 권순희 팀장님은 저 머리 뭘로 감으세요? 머리는 헤어포유? 헤어포유? 아, 그렇습니까? 네, 헤어포유. 박하윤, 예. 민투윤의 또 이번 민투윤이 그 네. 남편이랑 네. 같이 만든 것 같더라고 이거를. 예. 와, 야.
만들었어요. 회사를 설립하셨군요. 네, 대단합니다. 능력자예요. 네. 그래서 헤어포유 요게 이제 탈모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이제 효과가 아마 좀 있는 제품인 것 같죠. 그래서 헤어 토닉이라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쿨링 시원하게 토닉. 쿨링 네. 토닉, 아주 시원합니다 머리가. 그것도 한번 여러분 저희 링크가 있으니까요. 거기 들어가시면 아주 비밀스럽게 여기가 비밀스럽게 마케팅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는 안 알려. 아무리 찾아도 네이버에도 안 나와 잘. 오로지 3프로에서. 3프로에서만. 네. 네. 참 박하윤 전략 아주 신비하게 씁니다. 네. 박하윤 씨의 헤어 토닉, 쿨링 헤어 토닉도 한번 만나시면서 여러분의 머리숱도 지켜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권 팀장님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예.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